자, 첫 번째 장이 이제 그 아날로그 송수신 분야죠. 무선 설비 설계라는 이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날로그 송수신계예요. 송신기 부분에서는 변조가 나올 것이고요. 수신기 부분에서는 복조가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송신기인 변조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변조의 개념, 다른 과목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수차례에 걸쳐서 학습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이 과목에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이거죠. 변조의 개념에서는 변조가 무엇이냐? 개념, 목적, 왜 하느냐? 방법, 이건 종류겠죠. 요거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변조라는 개념이 뭐냐? 변조.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는 음성 정보예요. 음성 정보를 예를 들자 이거죠. 음성 정보예요. 음성 정보. 정보 신호죠. 이 정보를 멀리 보내려면 음성은 지금 얘기하듯이 이게 말로만 얘기하면 가까운 거리밖에 전달이 안 돼요. 얼마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십 킬로 떨어진 장거리에 전송을 하려면 전파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전파에 실어주기 위해서 신호를 변형시켜 주는 것이 변조거든요. 음성 정보라는 것은 주파수가 낮아. 주파수가 얼마예요? 300에서 3400Hz죠. 우리 음성 정보. 가청 주파수 뭐 20에서 2만 Hz라고 그러는데 실제 음성에서 나오는 신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유효한 범위는 300에서 3400Hz의 음성 신호라고 그래요. 주파수가 낮습니다. 변조는 이 낮은 주파수를 멀리 보내려면 굉장히 나중에 변조의 그 목적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안테나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 실어줍니다. 반송파라는 게 있어요. 얘는 주파수가 높아요. 주파수가 높은 정연파거든요. 높은 정연파. 정연파라는 게 주파수가 일정하다는 거죠. 주파수 변화 없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라는 것은 이 주파수가 낮은 정보를 주파수가 높은 반송파에 실어주는 것. 이것이 변조예요. 개념은 그겁니다. 주파수가 낮은 정보 신호를 주파수가 높은 반송파에 실어주는 것을 변조다라고 하는데 얘는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느냐? 이 목적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송 손상을 보상한다. 전송 중에 신호를 전송하다 보면 전송 중에 주파수의 신호 형태나 신호의 모양새나 이 신호들은 이런 음성 신호 주파수라고 그래요. 어떤 파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파형이 전송하다 보면 외부에서 잡음도 들어오고 간섭도 들어오고 뭐 해가지고 신호의 형태가 변형이 돼요. 이렇게 변형된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로 보상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보상해 주는 것이 전송 보상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은 이제 자차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한다. 두 번째는 안테나 길이하고 문제가 있어요. 안테나 길이를 단축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선 통신에서 배웠듯이 안테나 길이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안테나 길이는 파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안테나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에서 안테나 공학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 전파의 파장이 이렇게 있다면 반파장, 요 반파장 단위로 안테나를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안테나 길이가 2분의 람다가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 람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파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파장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주파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은 짧아지죠. 파장은 짧아져요. 주파수는 람다는 주파수분의 1이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이거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내면 변조를 하지 않고 그냥 요 3400Hz의 파장을 보내면 안테나 길이가 얼마나 커질까요? 3400 계산하기 좋게 한 4000이라고 잡읍시다. 4000Hz. 안테나 길이는 2분의 람다예요. 람다는 F분의 C죠. F가 4000Hz라고 한다면 C는 3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이 5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대략 한 3만 메다 정도 파장이, 뭐 이게 1이라 치더라도 그럼 한 10,000메다 정도 된다 쳐요. 람다가 10,000메다 정도. 10,000메다의 반이면 5,000메다 정도의 안테나 길이가 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내면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안테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주파수에다 실어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잡음 제거다. 간섭 제거다. 어떤 주파수를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송신을 하다 보면 특정 주파수 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주파수 대역, 이게 F 측면이라면 요 주파수에서 간섭 신호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 주파수를 회피해서 보낼 수 있어요. 회피해서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반송파를 할 때, 정연파를 할 때 실어주는 정연파가 이런 주파수가 있으면 이 주파수 대의 반송파는 피하고 이쪽 주파수, 양호한 주파수 반송파를 쓰면 되거든요. 이러한 반송파를 써서 변조를 하면 이 간섭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잡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중화할 수 있다. 이제 FDM 다중화를 얘기하는데요. 다중화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전송로에다가 여러 개의 신호를 실어주는 것이 다중화잖아요. 그러니까 다중화하려면 하나의 전송로, 예를 들어서 안테나, TV 안테나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송로잖아요. 전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잡을 수 있는 채널은 몇 개예요. 굉장히 많은 채널을 잡잖아요. KBS 1, 2, MBC 이런 주파수들을 다 잡아요. 얘의 주파수 대역이 다 틀립니다. 주파수 대역이 다 틀려요. KBS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전송로로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다중화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방사용이, 안테나에서 전파를 쏘기가 쉽다는 거죠. 수신 안테나도 마찬가지, 송신 안테나도 마찬가지, 수신 안테나와 같이 안테나 길이가 주파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방사가 용이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조를 하는 거죠. 변조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크게 얘기하면 아날로그에서는 진폭 변조, AM이라고 그러죠. Amplitude Modulation 해가지고 AM 변조. 그 다음에 주파수 변조, Frequency Modulation, FM이라고 그러죠. 위상 변조, Phasor Modulation, PM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크게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아날로그 변조는 크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AM에서도 이제 더 뭐 세분적으로 나누면 더블 사이드 밴드 라지 캐리어,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SSB 방식,
VSB 방식. VSB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누죠. FM도 뭐 협대역, 뭐 광대역 F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이게 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이래요. 근데 디지털 신호도 신호의 형태가 우리가 변조를 한다면 이 신호가 정보 신호 형태가 아날로그도 일 수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어요. 정보가 디지털 정보도 있어요. 디지털 정보를 또 변조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어떤 신호를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또 반송파를 정연파로 쓸 것이냐 뭐 이런 그 고주파수의 구형파로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조의 또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변조의 종류를 또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날로그 정보고 얘는 반송파라면 아날로그 정보를 아날로그 반송파에다가 실어서 하는 변조 방식. 이게 지금 얘기했던 어떤 겁니까? 뭐 AM이니 뭐 FM이니 PM이니 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아날로그 정보 주파수가 낮은 정보를 고주파수의 반송파에 실었던 것이 이런 변조 방식이 있어요. 변조의 종류에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반송파로 바꿔서 보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또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반송파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반송파에다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디지털 변조 방식이라고 해서 ASK, 뭐 FSK, PSK, QAM 뭐 이런 방식들이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방식에 변조하면 대부분 요 방식하고 요 방식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방식과 요 방식을 실제 다뤄서 공부를 할 거예요. 나머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반송파에다가 한다. 이건 실용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어떤 방식들이 있냐면 이제 회로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펄스 AM 방식, 펄스 뭐 위스 변조, 펄스 위스 변조라고 그래서 PWM, 그다음에 펄스 포지션 변조 방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다. 뭐 이런 것들은 뭐 DM, 뭐 ADM, 뭐 이런 변조 방식들이 있어요. 요 각각들이 다 목적에 의해서 이제 변조를 실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반송파에 실어서 전송하는 방식을 실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반송파에 실어서 하는 것들을 통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개념 정리하면 변조는 왜 어떤 것이냐? 정보 신호가 주파수가 낮은 정보 신호를 주파수가 높은 반송파에서 실어서 전송하는 것이 변조다. 왜 하느냐?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안테나 길이도 좁고 전송이 용이하고 잡음도 개선하고 다중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한다. 방식은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쭉 이제 알아보도록 하자. 이번 시간에 한 거에서도 변조의 개념, 목적,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많습니다. 아날로그 변조입니다. 이게 뭐였어요?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는 방식. 그죠? 정보 실어. 쉽게 얘기하면 음성 정보를, 낮은 주파수의 음성 정보를 어떻게 반송파가 주파수가 높은 거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보내면 출력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거에 따라서 어떤 형태에 따라서 뭐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M 변조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 그러면 앰플리튜드에 대해서 이 진폭에 따라서, 정보 신호의 진폭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이, 처음에는 이렇게 일정한 반송파를 실어서 이게 일정한 건데 변화돼요. 출력에서는 어떻게 변화돼요? 어떻게? 얘의 크기에 따라서, 얘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다 이거죠. 요 크기에 따라서 반송파의 높이가 변화되는 거. 이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고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뭐냐면, 정보 신호가 이렇게 있다면 반송파를 이렇게 똑같이 보내잖아요. 이랬을 때 출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출력은 주파수가 변화돼요.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진폭이 높아지면 주파수가 커지고, 진폭이 작아지면 주파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이렇게 드문드문 있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신호죠. 요 신호니까 여기 가면 주파수가 진폭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가 막 높아졌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진폭이 낮아지면 주파수는 이렇게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주파수가 바뀌는 것이 FPM이에요. PM은 비슷한데요. FM하고 비슷한데 위상이 바뀌는 거예요. 위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위상이. 진폭에 따라서 위상의 모양이 바뀌어서 FM하고 유사한 형태로 돼요. FM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특성이 틀려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날로그 변조인데, 요 아날로그 변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